허황옥을 통해서 본 인도와의 관련성인데요. 보주 허씨 집성촌이 보주 태후가 이제 허황옥인데 허황옥이 누군지는 아시죠? 허황옥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김수로 왕의 부인이고 인도 아유타국의 공주로 돼 있는 분인데 이제 일명 보주 태후라고 부르죠. 그래서 보주 태후의 그 고향 산천은 중국 사천선 자양시 안악현 서운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의 뭐 그 김해라든지 인도의 아유타가 아니라 이분의 그 고향 산천은 중국 사천성 자양시 안악현 이렇게 돼 있고요. 안악현은 우리의 시군에 해당되는데 사천성에서 제일 큰 현이랍니다, 여기가. 그리고 인구가 160만 명 정도 되고요. 중경하고 성도의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주는 안악의 옛날 명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그 보주 땅이 형성된 허씨 집성촌이 오늘까지 존속되고 있는 점, 그리고 보주 땅의 암벽에 후한 초에 허씨의 딸 황옥이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가 남들보다 나았다라는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비다어를 사용하는 타밀족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석탈해도 요 타밀족으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고요. 고대 인더스 문명을 세웠던 드라비다족이 아리안에게 밀려서 지금은 원래는 여기였었는데 인도가 이렇게 있으면 원래는 이쪽에 이쪽에 이제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아리안족한테 밀려갖고 이렇게 해갖고 여기로 이제 밀려가게 됩니다. 여기로 밀려가게 돼갖고 여기에서 이제 그 자리 잡고 살게 되죠. 인도 반도에서 사용된 고대 언어인 드라비다어에선 가야 혹은 가라라는 발음이 물고기를 뜻했다고 합니다. 물고기가 이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이걸 쌍어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쌍어문 문양, 김수로 왕하고 허황옥의 집안의 문장이 되고 이 문장이 나오게 된 이유는 계속해서 그 시원을 찾아가고 보니까 수메르 문명에서 이게 비롯됐다는 거. 그리고 이 이제 가야라는 말 또는 가라라는 말이 원래 가야, 가라라는 말이요. 가라가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가섭미라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가섭미라라는 말에서 가라 이렇게 나온 거고요. 이 가라라는 말은 원래 이 여섯 개 강이 있고 이 가라가 이제 또 강을 뜻하기도 하는데 이 여섯 개의 강 사이사이에 그 육가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육가의 위치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한반도의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가 아니고 가야는 위치 비정이 지금 여기 어디냐면 인도의 서북 쪽에 지금 캐슈미르 지역하고 여기 파키스탄 여기 부근 여기에 강들이 6개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 강들이 6개가 나중에 싹 변해가지고서 물줄기가 바뀌고 어떤 부분 강이었던 부분이 땅으로 바뀌고 땅이었던 부분이 또 이제 그 저걸로 뭐 강으로 바뀌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가야가 있었던 부분이 주 무대가 인도 서북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도계 이주민 중에서 고위직에 오른 인물 중에는 당시 그 한나라의 황제 선제의 후궁이 된 허씨가 있었고요. 선제의 장인에 해당되는 평은 후 허광한도 스촨성 출신입니다. 그리고 허황옥 역시 그의 일족으로 추정하는 설도 있습니다. 그 인도의 아유타국의 공주라는 그런 설도 있지만 이 지금 선제의 장인에 해당되는 허광한도 스촨성 출신이고 허황옥도 그 일족으로 보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라마야나라는 건데요. 라마야나라는 거는 라마가 나아간 길을 뜻하는 산스크리트어입니다. 마하바라타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인도의 그 위대한 서사신데요. 마하바라타라는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이 마하바라타하고 쌍벽을 이루는 인도의 대서사시가 라마야나라는 책입니다. 산스크리트어로 쓰여져 있고요. 이 시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옛날에 겐지스강 북안의 코살라국은
다샤라타 왕의 치하에서 번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라마가 아요디아 왕국에서 태어나 현인 비슈 바미트라라는 사람의 보호를 받고 자라서 강건한 시바의 활을 휘어서 자나카 왕의 딸인 시타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음모에 의해서 상속권을 상실한 라마가 부인과 이복 형제 락슈마나와 함께 숲속으로 들어가서 14년을 지냅니다. 어느 날 왕자 라마와 아름다운 시타가 숲을 산책하고 있을 때 금색 찬란한 사슴이 뛰어나옵니다. 그래서 사슴 이미지가 또 나오죠. 사슴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카, 일본어로 시카라고 하고, 이 사슴이 결국은 이 사슴이 이 신화하고 또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이 사슴은 신화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갖고 이 사슴이 이제 그 뛰어나오고 라마와 락슈마나가 그들을 유인하러 보낸 금사슴을 쫓아서 숲속을 헤매고 있을 때 랑카의 마왕 라바나가 시타를 데리고 가버립니다. 시타는 단호히 라바나의 호의를 거절하고 라마와 락슈마나는 시타를 구하러 떠납니다. 수많은 모험 끝에 그들은 원숭이들의 왕 수구리바와 동맹을 맺게 되고, 이게 이제 서유기하고도 또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서유기의 그 손오공을 갖다가 여기서는 하누만이라고 부릅니다. 하누만이라고 부르고, 원숭이 장군 하누만하고 라바나의 친형제 비비샤나의 도움으로 랑카를 공격해서 라마는 라바나를 죽이고 시타를 구하죠. 그리고 후대에 만들어진 판본에서는 시타가 몸을 더럽혔으리라는 의심을 받기 위해서 불의 시련을 받는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들이 아요디아에 돌아오니까 백성들이 아직도 여왕의 순결을 의심하는 것을 보고 라마는 시타를 숲으로 추방을 해버립니다. 여기서 그녀는 발미키 현인을 만나서 그의 암자에서 라마의 두 아들을 낳고요. 아들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자 가족이 재회하게 되지만 시타는 다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대지에게 받아줄 것을 청하여 결국 대지는 그녀를 삼켜버립니다. 이 마하바라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라마야나하고 쌍벽을 이루는 인도의 대서사시입니다. 바라타족의 전쟁을 읊은 대서사시란 뜻인데, 이게 오랜 세월에 걸쳐서 구전돼서 오다가 오는 사이에 4세기경에 지금의 형태를 갖추게 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바라타족의 사촌간이 판다바 형제하고 카우라바 형제 간에 갈등하고 기원전 4세기에서 1세기 사이에 실제로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18일간에 걸친 쿠룩셰트라 전쟁을 그렸습니다. 실제로 있었을 것이라 추정되는 전쟁. 이 전쟁의 모습은 조금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나 이런 주요 줄거리는 마하바라타의 전체 분량의 약 5분의 1에 지나지 않고 중간중간에 이제 고대의 전설, 윤리, 종교, 법, 당시 생활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어갖고 이 모든 것은 마하바라타에 있나니 마하바라타에 없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 마하바라타에서 아까 굉장히 그 임팩트 있는 그런 장면들이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작중에 엔진, 미사일, 로켓 등으로 추정되는 무기나 도구들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판다바 형제가 탈출할 때 배에 달린 엔진에 시동을 걸었다는 표현 등이 나오는데요. 이 때문에 초고대의 인도 과학 문명이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학설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지금 BC 3000년, 심지어는 BC 8000년, 이런 고대의 그 작품에 어떻게 엔진, 미사일, 로켓 이런 것들이 나올까요? 자,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진짜 중요한 거. 비마나라고 들어보신 분 여기 제가 봤을 때 여기서 한 반 정도는 비마나를 아실 거고 반 정도는 모르실 텐데요. 이 비마나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깜짝 놀라시겠지만 이게 우주선이에요. 이게 우주선인데 지금도 인도에 가갖고 비마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도인한테 물어보면 인도인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우주선이잖아요. 뭐 당연한 걸 뭘 물어봐요? 이래요. 당연한 걸 뭘 물어보니? 그러면 BC 3000년경에 BC 8000년경에 그러면 우주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비마나가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안 있었다고 생각하는 당신이 더 웃겨.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산스크리트 경전에
아주 그 치명적인 무기들을 장착한 비만화를 타고 하늘에서 전쟁을 벌인 신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여기 산스크리트 경전에 치명적인 무기들을 장착한 비만화를 타고 하늘에서 전쟁을 벌인 신들의 이야기, 실제로 있었던 얘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라마야나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라마야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대의 서사시인데 그 서사시에 이런 귀절이 있는 거예요. 내 형이 가지고 있는 태양 형상을 닮은 푸스파카 차는 강력한 라반이 들여온 것인데 하늘의 밝은 구름을 닮은 그 뛰어난 차는 공중에서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지 마음먹은 대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명문화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왕이 타자 그 뛰어난 차는 라기라의 명예에 하늘 높이 떠올랐다.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긴 고대 인도의 시 마하바라타에 보면 아수라 마야라는 개인이 소유한 길이가 12큐빗, 그러니까 한 큐빗이 약 50cm인데 12큐빗이면 대충 나오죠. 600m 정도 돼 있나요? 그래가지고 12큐빗에 이르며 4개의 튼튼한 바퀴를 가진 비만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이 시는 신들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들의 보고로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신들은 현대의 것과 조금도 다름없이 보이는 치명적 무기들을 사용해서 분쟁을 해결짓곤 했다는 이야기들이 있다. 여기 분명히 나온단 말이에요. 그 시에는 또한 불타는 미사일 외에 다른 치명적 무기들도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둥그런 반사경을 통해서 작동되는 인드라의 다트라는 무기는 일단 작동이 되면 한 줄기 빛을 만들어서 어떤 정해진 목표를 향해서 조준을 맞춰주면 그것을 순식간에 파괴를 시켜버렸다고 한다. 이게 나오죠. 또 영웅 크리슈나가 하늘에서 적인 살바의 뒤를 쫓고 있을 때 다급해진 살바가 자기의 비만화인 샤우바를 어떤 조작으로 투명하게 변화시켜 버리자. 이게 결국 스텔스 기능인데 스텔스 조작을 할 수 있는 그 비만화를 끌고 다녔고요. 크리슈나가 그 즉시 특별한 무기를 발사하여 그를 죽여버렸다는 이야기도 있다. 나는 즉시 활을 쏘았으며, 잘 보세요. 그래서 활이라고 표현되지만 고대인들이 이 미사일이나 레이저 같은 것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활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나는 즉시 활을 쏘았으며 그것은 샤우바의 소리를 추적하여, 이게 결국 추적 미사일이 되겠죠. 샤우바라는 게 샤우바의 소리를 추적하여서 쫓아가서 마침내 그를 죽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 신화 속에 나오는 비만화의 다른 모습을 보겠습니다. 마하바라타에는 그거 말고도 많은 무서운 무기들이 사실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가장 무서운 무기는 브리시스를 향해 쓰여진 무기일 것입니다. 여기에 관한 구술은 이런 귀절이 나오죠. 자, 구루카는 빠르고 강력한 비만화를 타고 브리시스와 안타카의 세 도시를 향해 단 한 발의 발사체를 날렸는데 이 무기에는 마치 온 우주의 힘이 응집되어 있는데 태양의 10,000배만큼이나 엄청나게 밝은 불과 연기의 백열 기둥이 솟구쳐 올랐다. 저희는 이걸 이제 핵무기 사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핵무기 사용으로 보고 있고요. 이것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무기였는데 그 강력한 벼락, 거대한 죽음의 메신저는 브리시스와 안타카의 모든 인종을 제로 바꾸어 버렸다. 여기 나오잖아요. 모든 인종을 제로 바꾸어 버렸다. 이제 핵무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종류의 기록들이 한 나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많은 고대 문명 기록들 속에서도 이런 기록이 있는데요. 이 강력한 뇌성벼락이 터진 이후에는 불의 고리가 만들어져서 거기에 죽은 사람들은 몸이 새까맣게 타버려서 형체도 구분할 수 없었다고 한다. 핵무기 폭발 후에 그 모습들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들도 별로 상태가 좋지가 못하죠. 왜냐하면 머리카락이 빠지고 손톱이 빠지고, 이게 방사능에 노출된 사람들의 그 형태가 나오죠. 지금 방사능에 노출된 사람들의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승으로 전해지는 이 신화적인 비만화에 관한 이야기 중에 제일 우리를 황당스럽고 놀랍게 하는 것은 그것을 만드는 방법 자체도 기술을 해놨어요. 그래서 기술을 해놓은 몇 가지 구체적이고도 사실적인 정보들일 것이다. 이 핵무기를 만드는 방법을 구체적이고도 사실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해놨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2차 대전 말기에 히틀러가 V2 로켓이라는 걸 개발하죠. V2 로켓을 개발을 하고
핵무기를 개발하다가 핵무기를 개발하다가 이게 너무 늦게 개발하는 바람에 이제 그 선수를 뺏겨갖고 미국한테 이제 그 저기 망하게 되는데 그 히틀러하고 그 참모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당신들은 어떻게 이 핵무기 기술과 V2 로켓 기술을 개발했습니까? 했더니 답변이 뭐가 나왔냐면 인도의 고대 문헌에서 자기가 그 특파원들을 비슷하게 파견을 해가지고 거기서 그걸 수집해가지고 거기에서 그것을 찾아냈다. 이제 후일담이지만 그 전쟁에 패배한 다음에 거기 미국으로 히틀러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 미국으로 그 망명한 그 과학자들 있죠. 폰 브라운,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폰 브라운이라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얘기를 하기를 우리는 그때 저걸 했다. 그 찾아다녔다. 어디서 그 기술을 알게 됐느냐? 인도의 고대 문헌에서 알게 됐다. 인도의 고대 문헌에는 자세하게 그런 것들이 묘사되어 있다.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또 신화 속의 비만화를 보면요. 산스크리트 경전에 사마랑가나 수트라다에 다음과 같이 적혀 있어요. 몸은 가볍지만 하늘에서 자유자재로 날 수 있는 새같이 비만화의 몸체는 단단하고 내구력이 있어야 한다. 그 속에는 밑부분에 쇠로 만들어진 열을 만들어내는 기계가 받치고 있고 그 위로 수은 엔진이 장착된다. 수은에 숨겨진 잠재적인 힘을 사용하여 비행 동작을 힘차게 만드는데 그 안에 앉아있는 사람은 하늘에서 멀리까지 여행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고요. 비만화는 수직 상승을 할 수 있고 수직 하강과 기울인 자세에서 앞뒤로도 움직일 수 있다. 이 기계의 덕택으로 사람은 하늘을 날 수 있으며 하늘에 있는 존재들은 땅으로 내려올 수가 있다. 하늘을 나는 기계를 탈 수 있는 특권은 대단한 것이다. 이게 아무나 타는 게 아니라 상류층에 한해서 제사장 계급에 한해서만 그 선택적으로 이걸 태워주고 열어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에 관한 지식은 선조들이 남긴 유산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며 저 위에서 온 존재들로부터의 선물인 바 우리는 이것을 많은 인류의 생명을 구하는 명분으로 받은 것이다. 분명히 써 있잖아요. 더욱 놀랍게도 고대 칼디어어로 쓰인 작품인 샤프랄라에 보면 무려 100페이지가 넘는 비행기계 제작에 관한 글이 쓰여 있는데 그 내용에는 오늘날의 단어로 번역하면 흑연봉, 동코일, 그다음에 수정지식의 진동구, 안정각 등을 뜻하는 단어들이 있다고 한다. 자, 정말로 중요한 증거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걸 썼습니다. 고대 모헨조다로의 핵전쟁 흔적인데요. 모헨조다로는 제가 말씀드린다시피 모헨조다로가 이렇게 있잖아요. 인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인더스가 흐르고 있고 저기 파키스탄, 지금은 파키스탄의 영토로 되어 있는 여기 강 옆에 있는 모헨조다로라는 그 도시예요. 고대 도시입니다. 근데 이 모헨조다로에 핵전쟁 흔적이 명백하게 남아 있어요. 명백하게. 자, 비만화의 자료들 중에 하나인 고대 마하바라타는 전쟁에 놀랄 만큼 이제 가공할 파괴력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불 속에서 도망가기 위해서 병사들은 강 속에 뛰어들어 물로서 그들의 몸과 무기를 씻기 시작했다. 이게 뭐냐면 방사능을 씻어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씻어질 수 있는 게 아닌데 옛날 사람들은 그 물이라는 게 이제 그 몸을 깨끗이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강 속으로 막 뛰어들어갖고 씻었는데 무기에서 나오는 환상적인 빗줄기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무기에서 나오는 환상적인 빗줄기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기계들에 대한 언급은 모두 고대 인도의 전승에서 발견이 되고 있고요. 심지어 어떤 책은 비마나와 바이릭스 간의 달에서 벌어졌던 전쟁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어요. 달에서 전쟁이 벌어졌다. 달에서. 그리고 돌들이 유리 결정화되었다. 이게 유리화라는 게 가장 결정적인 증거인데 핵폭발의 결정적인 증거인데요. 규소, 그러니까 그 모래 같은 게 갑자기 그 강력한 그 열에 노출이 되면 응고가 되면서 녹색으로 변하면서 이게 유리화라는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핵폭발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이렇게 유리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유리화된 조각들이 거기서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바둑판같이 잘 계획된 도시인 모헨조다로는 오늘날 인도나 파키스탄보다 더 뛰어난 상하수도 시설을 가지고 있었으며 거리에는 검은 유리 덩어들이 많이 흩어져 있다. 요거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이 유리 덩어리는 찰흙으로 만든 그릇들로 밝혀졌는데 엄청난 열에 의해 녹아버린 것들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모헨조다로 유적지가요, 이런 모습이에요. 구운 벽돌로 제대로 된 도시계획 속에서 모헨조다로가 있었고요. 위에서 항공사진으로 찍은 걸 보면요, 중앙을 관통하는 도로가 이렇게 있고요, 도시들이 쫙 형성이 되어 있죠. 정확한 도시계획화예요. 바로 이겁니다. 모헨조다로 유적지의 핵전쟁 사건인데요, 유골이 이렇게 갑자기, 이거 유골 형태를 보세요. 유골 형태를 보면 이 사람들이 갑자기 내린 어떤 거에 의해서 떼죽음 당한 그 사진이에요. 녹색으로 보이는 요게 유리화된 그 파편이에요. 유리화된 파편. 요게 드러나려 그러면 이거는 다른 방법으로는 발생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요거는 핵폭발이 일어난 거 외에는 다르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평지에서 화산 폭발도 아닌데 유리화된 파편이 나타났다. 그리고 아까 같은 유골이 있다. 그러면 뭐 더 이상 뭐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바로 이 지역에 가갖고 방사능 측정기로 딱 갖고 가면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는 지역에 50배의 그 방사능이 검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가요. 비주류학을 연구하는 이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고대 핵전쟁 지역이 어디냐면 성경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지역하고요.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그 핵미사일의 흔적이 있다라고 보고, 시나이 반도에도 있고요. 시나이 반도도 가운데 저희 항공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하고 가운데가 움푹 들어가 있어요. 또 한 군데가 이제 모헨조다로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하라 사막. 사하라 사막도요, 딱 보면 그 아프리카가 이렇게 대충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그 항공 사진으로 보시면 이 아라비아 반도까지 이 지역이 밝은 갈색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밝은 갈색으로. 근데 문헌에 의하면 사하라 사막 지역이 굉장히 비옥한 지역이었고 호수가 있었고 산림이 우거진 곳이었는데 여기를 핵폭탄을 맞아갖고 여기가 완전 황폐화가 되는 거예요. 황폐화가. 그리고 여기에서 낙진이 동풍을 타고 이렇게 핵폭탄 낙진이 동풍을 타고 이렇게 온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있네요. 여기 투르판 분지 쪽에도 핵폭탄을 맞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고대 핵폭탄 맞았던 부분들, 여기 그 사하라 사막하고 여기 아라비아 반도까지 이렇게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맞았고, 이 투르판 분지가 원래 그 아까 사하라 사막하고 마찬가지로 굉장히 산림이 우거지고 그 호수가 깊은 호수가 있었던 지역인데 이 여기를 갖다가 핵폭탄을 우리 저거의 기록에 의하면 64발을 맞아가지고 땅이 푹 꺼져버려갖고 지금 마이너스 150이에요. 마이너스 150m예요. 여기 해발 고도가 네덜란드보다 훨씬 얕은 거죠. 마이너스 150m 여기요.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 그 사해 남부 지역으로 추정되는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핵폭발 맞았고,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지금 말씀드린 여기 모헨조다로 이쪽 이렇게 지금 핵폭탄을 맞았던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결코 SF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 대원칙이 근거 없는 얘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비만화의 개념도인데요. 요게 제가 그린 게 아니라 고대 인도 문서에 나온 거 그대로 따온 거예요. 내부 구조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제가 그린 게 아니라 그 말씀드렸지만 고대 문서에 다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이게 구조가. 이걸 어떻게 제가 뭐 그리겠습니까? 고대 문서에 그대로 나오는 건데. 자, 그리고요, 인도 신화 속에 나오는 전쟁 그림입니다.
아까 그 말씀을 드렸지만 결정적인 무기를 갖고서 여기서 갑자기 빛을 확 쏴갖고 죽이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걸 묘사한 거고 옛날 사람들이 우주 전쟁을 묘사할 때 현실적으로 그릴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약간 그 신화적으로 그렸지만 실제로는 이게 우주선들이죠. 실제로는 우주선들이 이제 그 싸우는 거죠. 이게 모선이고 이게 작은 우주선들 그 위에서 미사일 쏘고 서로 그런 식으로 이제 전쟁을 했다는 거죠.